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성병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60대, 70대에서도 많이 걸리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 러브젤, 조류약 등의 의약학적 발전과 더불어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성병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장TV에서는 성병의 종류와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도염, 인균성 요도염, 성기 단순 포진, 헤르페스라고 부르죠. 곤지름, 인유두종 바이러스, 매독, 질염입니다. 참고로 영상 아래에서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댓글을 누르시면 이 원하는 항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성명의 감염병 현황을 보면은 가장 많이 걸리는 성병이 뭐냐? 바로 요도염이 가장 흔하고 많이 걸리고요.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성병이 헤르페스 성병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성병은 곤지름이고요. 그 다음이 매독,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요도염인데, 우리가 흔히 요도염에 걸렸다 하면은 클라미디아 세균 감염으로 인한 요도염이 가장 흔하고요. 이 클라미디아는 큰일 나는 게 클라미디아가 아니고 사실은 별로 큰일 나지도 않는 그런 요도염인데, 이 요도염에 걸리면은 한 50% 정도는 증상이 없습니다. 걸려도 아무 증상이 없고요. 한 50% 정도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요도에서 맑은 분비물이 나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 맑은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병인지 아닌지 자체도 좀 헷갈려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간지럽고, 소변을 볼 때 약간 찌릿찌릿하고 간지럽고, 통증이나 자결감, 타는 듯한 어떤 느낌, 그걸 자결감이라고 하죠. 그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질 분비물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랫배 통증이나 배뇨통, 소변을 볼 때 약간 통증, 성교통,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증상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평균 잠복기는 1주에서 5주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요도염 증상이 나타났다면 보통 한 2, 3주 전에 있었던 성교로 인해서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검사 방법은 그 요도의 분비물, 질의 분비물을 검사를 하면은 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소변 검사로 소변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증폭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줍니다.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먹는 약을, 아지스로마이신 먹는 약 250mg 짜리 4알을 한 번에 드시면 바로 치료가 됩니다. 쉽게 치료가 되는 간단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금욕기간은 이렇게 약을 드신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금욕을 해주시고요. 예방법은 콘돔 사용이 권장이 됩니다. 분비물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콘돔으로 막아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분비물이 어디에 떨어져서 묻은 걸로 인해서 그걸 만져서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교로만 감염이 되지는 않는다. 콘돔을 사용해야 되지만 콘돔을 사용해도 혹시나 걸리실 수는 있습니다. 위험성은 훨씬 줄어들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안 하면, 요도염을 만약에 치료를 안 하면은 이게 점점 번져가지고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염, 고환염, 방광염으로 점점 확대가 될 수가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골반대로 퍼지기 때문에 골반염 아니면은 불임, 이런 거에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흔한 그 성병이 마찬가지로 요도염인데 조금 더 심한 요도염입니다. 임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임질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부르고요. 인균성 요도염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그 아까 전에 클라미디아 요도염과는 다르게 10% 정도가 무증상이고 나머지 90%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아까 전에는 흰 투명한 분비물이지만 이번에는 요도에서 노란색의 크림 같은 분비물이 나옵니다. 조금 더
진하고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이 통증이나 자결감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더 심하게 불편감이, 통증이 나타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의외로 또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의외로 80%나 무증상으로 증상이 아예 없고 대신에 질 분비물이 좀 많아진다든지 일부 여성에게서 성교통, 배뇨, 소변 볼 때 통증, 아랫배 통증, 질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균 잠복기가 남성의 경우에는 2에서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런 성행위로 오늘 증상이 나타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7일에서 21일 전에 있었던 성행위로 인해서 오늘 요도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검사 방법은 마찬가지로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비물을 채취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요. 아니면은 소변 검사로 바로 거기 있는 PCR이라고 유전자 증폭 검사를 병원에서 해주면은 소변 검사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법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은 주사 한 방 그리고 먹는 약 한 번으로 바로 세균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치료가 됩니다. 주사 한 방으로 먹는 약 한 번으로 치료가 되고요. 치료 완료를 그 약을 드신 다음에 치료 완료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병원에 오셔가지고 균이 확실하게 있나 없나를 다시 검사를 합니다. 다시 검사를 해서 다시 균이 없는 걸 확인한 후에 그때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전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법은 마찬가지로 콘돔 사용이 권장이 되고요. 그러나 콘돔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어떤 흘러내린 분비물로 어디에 묻으면 그걸로도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이 임균, 세균이 점점 퍼져서 고환으로 가고 골반으로 가고 이렇게 방광염으로 가고 해서 점점 퍼질 수가 있고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파종성 임균 감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관절, 여기 뇌수막 그리고 심내막염 이렇게 온몸에 임균이 퍼져가지고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성병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요즘에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병이 헤르페스 성병입니다. 이 헤르페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입술에 나는 입술 구순포진이라고 해서 요거 헤르페스 1 타입, 성기의 성병으로 발생하는 헤르페스 2 타입이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그 기둥에 조그만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이 한 개나 여러 가지 물집이 생긴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그 물집이 아물면서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아물어요. 아물면서 무증상으로 증상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게 신경절에 잠복을 했다가 한 1, 2년 후에 다시 재발을 하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기둥에 물집이 몇 개 생기고 별로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여성의 경우에는 질 내외부에 광범위한 물집이 생기기 때문에 물집이 많이 생겨요. 물집이 많이 생기고 자궁경부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증상이 훨씬 더 심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남성은 별거 아니지만 여성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가려움, 통증, 발열, 근육통 같은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평균 잠복기는 하루에서 26일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대충 한 1, 2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있었던 성경험에 의해서 오늘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검사 방법은 그 물집이 있으면은 그 물집에서 검출을 해가지고 바로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를 병원에서 검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피검사를 해서 헤르페스 균에 대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면은 그 헤르페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법은 항바이러스제를 7일에서 열흘 정도 매일매일 복용을 합니다. 이렇게 항바이러스제를 한 일주일 이상 복용을 하면은 그 물집이 바로 치료가 됩니다. 물집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깨끗하게
낫고요. 그러나 그 물집이 깨끗하게 나아도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된 건 아니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신경절 이런 데 깊숙하게 침투해 있어서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우리의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허약해지고 피곤할 때 다시 재발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금욕 기간은 일단은 물집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염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요. 물집이 다 치료가 된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도 그 피부 상피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물집이 없어지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성관계를 가지시면 안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이게 신경절에 잠복이 돼서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감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콘돔을 반드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나 없나는 이제 담당 의사하고 좀 체크를 해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물집과 분비물로 감염이 되는데 정액으로도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처음에 증상이 그러니까 헤르페스에 처음에 걸렸을 때는 그 증상이 비교적 조금 심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로 이제 재발됐을 때는 훨씬 더 약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심하고 재발되고 할 때는 훨씬 더 약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뭐 온몸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열이 좀 나고 임파선이 붓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냥 낫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흔한 성병은 곤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곤지름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이 그 바이러스 질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완전히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헤르페스와 마찬가지로 곤지름도 완전히 완치가 안 되고 치료를 해도 나중에 다시 또 우리 몸에 남아있고 재발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의 곤지름의 증상은 이제 성기 사마귀입니다. 성기에 사마귀 바이러스죠. 사마귀 때문에 사마귀가 나타나고,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평평하게 그 여기저기 증식을 하기도 하고, 조금 건조한 부위에, 딱딱한 부위에 이렇게 닭벼슬처럼 딱딱하게 여러 가지 나기도 합니다. 부위는 성기 주위 여기저기 골고루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성기나 항문까지 이렇게 사마귀가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성기 주변뿐만 아니라 자궁에도 사마귀가 나타나고, 자궁 경부에 특히 많이 생성이 되고요. 부드럽게 증식하거나 딱딱하게 증식이 되거나, 그래서 자궁 경부, 질, 외음부, 항문 등의 사마귀가 생깁니다. 평균 잠복기는 1개월에서 8개월, 그러니까 뭐 심하게는 한 7, 8개월 전에 있었던 성경험에 의해서 지금 사마귀가 생길 수가 있고요. 사마귀를 이게 확대경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서 진단을 하고요. 모양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질경 검사를 산부인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사마귀 조직을 떼내가지고 사마귀 조직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합니다. 치료법은 그 부위를 냉동치료법을 하든지, 전기 소작술로 지진다든지, 아니면 탄산가스 레이저로 이렇게 지집니다. 그래서 바로 사마귀를 제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요. 아니면은 뭐 알다라 크림이라고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바르는 약이나 외부에 성기 외부에 사마귀가 있을 때는 바르는 약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포도필러스 젤, 뭐 초산액 이런 것들을 바르면은 사마귀를 없애는, 죽이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금욕기간은 사마귀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다시 한번 부위를 보면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방법은, 요거는 그 바이러스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기에 예방주사, HPV 백신,
뭐 가다실 백신 이런 예방주사로 예방이 가능하고요. 콘돔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피부에 사마귀 부위에 피부가 이렇게 비벼져서 접촉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콘돔 사용이 권장이 되는데, 물론 콘돔을 사용했어도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부에 다른 부위에 사마귀가 있으면 콘돔을 사용해도 다른 부위에 피부가 이렇게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염이 되고요. 치료를 안 하면은 이 사마귀가 퍼져서 음경암, 자궁경부암, 인후암 이렇게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마귀를 치료를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흔한 성병이 무서운 매독입니다. 매독인데 남성의 매독이나 여성의 매독이나 증상은 비슷비슷한데 1기 매독, 2기 매독, 3기 매독이 있습니다. 1기 매독은 처음에 성기 주위에 어떤 반점이나 구진, 동그랗게 이렇게 뭐가 나거나 그러 다음에 고름이 약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 부위가 궤양이 생깁니다. 궤양은 이렇게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짓무르는 거죠. 성기가 짓무르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고요. 2기 매독은, 1기 매독이 그 짓무름이 이제 좋아져요. 좋아지다가 몇 주 후에 다시 가슴, 배, 손바닥, 발바닥에 이런 동그랗게 발진이나 구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손바닥에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 개 많이 생기죠. 그걸 2기 매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좋아져요. 그냥 자연적으로도 좋아집니다. 치료를 안 해도 좋아져요. 안 해도 좋아지면서 잠복기가 한 1년에서 1년 전후로 잠복기가 있다가 이제 3기 매독으로 갑니다. 3기 매독은 내부 장기, 우리 몸 안에 내부 장기에 이런 발진들이 나타나면서 내부 장기가 손상되면서 사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은 사망하는 병이 매독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주 심각한 감염병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고요. 보통 평균 잠복기가 3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 있었던 성행위로 인해서 오늘 매독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검사 방법은 그 물집이나 그 어떤 반점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궤양에서 짓무르는 그 부위에서 직접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아니면은 피검사로 매독균을 바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매독인 경우, 그러니까 1기, 2기 매독인 경우에는 페니실린 주사 한 방이면 바로 매독이 치료가 됩니다. 치료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죠. 요즘에 약이 좋아가지고. 후기 매독은 이제 3기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중에 발견된 매독은 주사를 3번 맞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시면은 매독균이 다 죽게 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기간은 이제 치료가 된 다음에도, 이거는 매독은 치료가 됐다고 해서 바로 전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는 관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관찰을 해서 6개월 후에도 균이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검사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와 상의해서 이제 성관계를 가지시면 되고요. 예방법은 이것 성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콘돔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콘돔을 사용하셔야지 매독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래도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매독은 사망하는 병이고요. 자, 6번째로 흔한 질병, 여섯 번째로 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일 흔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질염입니다. 그러나 질염은 성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성병이 아니라고 그러냐면은 여성에게 흔한 질염이지만 세균성 질염, 칸디다성 질염은 성병이 아니고 성관계와 무관하게 그냥 걸립니다. 전혀 성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냥 걸리는 게 질염이고요. 그 중에서 성병으로 걸리는 질염도 있죠. 그거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병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성 질병, 질염은 그냥 걸리시는 건데,
희거나 회색의 분비물이 나타나고요. 여성분들에게 아니면 그 묽거나 거품 같은 그런 거품이 있는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생선 썩은 비린내가 나기도 합니다. 냄새가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증상은 별로 없어요. 뭐 가려움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칸디다성 질염은 이게 곰팡이균이거든요. 무종균 곰팡이균인데 흰색 치즈 모양의 분비물이 나오고요. 하얀색 치즈 모양. 그 질 주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가렵고 쓰라립니다. 그리고 성교통이 나타나죠. 이것도 성병이 아닙니다. 예. 보통 그렇게 이제 왜냐면 그냥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를 하고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이제 성병으로 성행위로 전염이 되는 건데 거품이 있고 이제 흰색이나 아니면 황색, 노란색의 분비물이 나타나고요. 계란 썩는 악취가 나타납니다. 외음부 가려움증이 나타나고요. 배뇨통이 있고 뭐 이렇게 빨갛게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여성의 10% 이상은 다 이 세균성 질염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칸디다성 질염도 모든 여성의 평생 모든 여성의 75%는 평생 한 번 이상은 이게 걸리고 한 10% 정도는 자주 걸립니다. 자꾸 재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한 질병이죠. 그리고 이제 트리코모나스 성병은 성병으로만 이게 흔하지 않게 걸리는 거고요. 검사 방법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죠. 질경 검사를 통해서 분비물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요. 치료법은 세균성 질염은 항생제, 칸디다성 질염은 항진균제라고 해서 먹는 무좀약을 드시고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이제 기생충이나 원충의 종류인데 이거는 항원충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복용을 하시면은 치료가 됩니다. 아니면은 뭐 질정이라든지 바르는 약을 바르셔도 되고요. 예방법은 이게 성병이 아닌 것은 면으로 된 바람 잘 통하는 그런 속옷을 입어주시고 바람이 잘 통하게 통풍이 되게, 그리고 콘돔, 성병의 경우에는 콘돔을 항상 사용해 주시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질염이 잘 걸리고 면역력이 좋으면은 잘 안 걸리기 때문에 뭐 여성 유산균을 평소에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성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성하감, 사면발이, 옴, 에이즈 같은 성병은 설명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외했고요. 자세한 성병 상담은 동네 비뇨기과, 산부인과, 약국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